지상 최대의 청소년 팟캐스트를 꿈꾼다.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모든 이야기. 웰컴 투 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Welcome to the Show.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더 키리쇼 17화. 오늘은 감미로운 우쿨렐레 연주와 함께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키리쇼 봄부터 어느덧 겨울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과 공터 꿈마을 청소년 팀 청소년 활동가 선생님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 꿈마을 청소년 팀의 에너지 MZ세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곽예슬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들리는 우쿨렐레 연주의 주인공이시기도 한데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곽예슬 선생님과 함께 웰컴 투 더 키리쇼 17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터 회색쌤 곽예슬입니다. 와. 와. 예슬쌤 어떻게 우쿨렐레를 또 가져오셨어요? 제가 또 우쿨렐레를 잘 해가지고 네. 좀 자랑도 할 겸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웰컴 투 더 키리쇼 이렇게 1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직접 배경음도 깔아주는 게 참 되게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쌤 맨날 저희 이렇게 사무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원기쌤이 되게 지금 전문가처럼 보여요. 평소에 어떻게 보이셨길래? 되게 멋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저희 웰컴 투 더 키리쇼가 사실 유명세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술쌤 눈에는 제가 또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웰컴 투 더 키리쇼 섭외 게스트로도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슬쌤도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키리쇼 출연이 확정되고 나서 좀 어떤 심정이 들었나요? 내가 드디어 이 월드클래스 키리쇼에 출연하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키리쇼와 이제 연말을 함께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이제 저도 이제 나름의 월드클래스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연천 스위밍풀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대회까지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새 연천 스위밍풀에서 수영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헬시한 삶을 사시네요. Yes. Yes. Oh, do you speak English? Oh yeah, I can speak English. 자,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우쿨렐레도 잘하는 곽예슬 선생님을 모셨는데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곽예슬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연주했던 우쿨렐레라든지 아니면 뜨개질, 그리고 그림 그리기, 수영,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기, 비즈 반지 만들기 등 혼자서 사부작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혼자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종종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도 잘하시고 또 여행도 훌쩍 잘 떠나시고 취미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슬쌤이 공터에 언제부터 오셨나요? 저는 4월에 입사해서 이제 7개월 차입니다. 그렇군요. 예슬쌤, 그러면 공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교육문화, 청소년 동아리, 마중물 프로젝트, 세마청, 홍보사업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강의인 쓸모학교 운영과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강좌 꿈마을 평생학습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공터 소속
청소년 동아리와 노원 미래교육지구에서 진행하는 마중물 프로젝트에 소속된 청소년 동아리 또한 관리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 단기로 진행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청소년 학교, 줄여서 세마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홍보 사업에서는 매달 발행되는 월별공터 제작과 카카오 채널 캐시 충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그 공터에 좀 관심이 있고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예슬쌤이 말하는 사업 내용들을 다 하나같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공터 그리고 꿈마을 청소년 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 월월 공터 같은 경우에는 또 매월 저희가 발행되는 소식지이잖아요. 월월 공터 같은 경우에는 또 공터 라디오에서 음성으로 또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슬쌤과 함께하는 웰컴 투 더 키리쇼 17화입니다. 예슬쌤에 대한 어떤 TMI를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유스 카페에서 청소년 친구들과 많이 만나다 보면은 유스 카페 청소년들이 꿈마을 청소년 팀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슬쌤이 한번 청소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예슬쌤의 TMI 3가지 정도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TMI 소개해 주시죠. 저는 올해 8월에 공릉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출퇴근길 시간이 줄어들었는데요. 원래는 1시간 20분이었는데 7분으로 단축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군요. 그럼 7분 거리면은 공릉동 주민이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TMI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가끔 스트레칭도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번 앉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가끔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뭔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귀찮아서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사무실 건너편에서 와 예슬쌤 여기 좀 와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어떤 심정이 드시는지? 부르면 당연히 달려가야죠. 알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향과는 별도로 이제 청소년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곽예슬 선생님의 두 번째 TMI였습니다. 세 번째 TMI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TMI는요. 우쿨렐레를 아주 잘 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라디오 녹음 시작할 때 이미 인지를 한 내용입니다. 우쿨렐레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아마 20년도에 시작했을 것 같은데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독학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주를 하신 건데 오늘 웰컴 투 더 키리쇼 엔딩곡도 직접 우쿨렐레로 연주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서 예슬쌤이 직접 연주하는 우쿨렐레 연주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예슬쌤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예슬쌤이 갖고 있는 여러 취미와 캐릭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뽑아서 질문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예슬쌤이 올해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청소년 동아리를 또 담당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슬쌤,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청소년 동아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청소년 동아리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각자 활동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활동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소년 동아리는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동아리를 만들자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좀 공터에서 어떻게 청소년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마음과 뜻이 맞는 3명을 모아야 돼요. 최소 3명이요? 인원이 세 명? 최소 인원이 3명이고 네. 공터 3층 사무실에서 예슬쌤 저를 찾아주시면 저와 30분 정도 면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로 청소년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공터 소속 청소년 동아리가 된다면 맛있는 간식을 활동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 공터에 있는 활동실도 정기적으로 대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자 활동 같은데 사실 뭐 친구들 3명이서 만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뭐 가령 동아리 활동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뭐 3명 모이면은 뭐 학교 밖에서는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공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맛있는 거 먹고 가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놀 수 있을 텐데 여기 청소년 동아리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간식 혜택도 받을 뿐더러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활동실도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동아리는 과연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막 가령 뭐 술래잡기 동아리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나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다면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술래잡기 동아리든 뭐 게임 동아리든 무엇이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하다면 네. 그 목적과 방향성은 어떤 기준이시죠? 일단 저랑 면담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이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다면 판단하에 뭐든 허용해줄 생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마을이나 공터에 축제나 행사가 열렸을 때 그때 뭐 체험 부스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동아리 이렇게 혜택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10팀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청소년 청취자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예슬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면담이 참 중요하지 싶습니다. 예슬쌤에게 잘 보이면은 동아리로 결성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한테 잘 보여야죠. 그렇죠. 예슬쌤 좋아하는 간식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달달한 거? 네, 달달한 거 꼭 하나 지참하셔서 예슬쌤을 찾아가시길. 네, 그러면 동아리 현황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지금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총 10팀 정도 있고요. 네. 분야로 따지면은 봉사 동아리, 일러스트 제작 동아리,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이렇게 총 4분야가 자리하고 있고 봉사, 일러스트, 댄스, 춤 되게 진짜 다방면의 동아리들이 있네요. 혹시 동아리들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정말요? 그러면 제가 제한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10개 동아리 바로 설명하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체오 매튜브 프란시스 인텐스 벨리타 에피니스 데갈스타 비너스 유어 허즈밴드 디데이. 딱 10초. 근데 제대로 말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녹화 종료 후에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 예슬쌤이 만나는 10개의 동아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따왔는데요. 청소년 동아리 친구들이 말하는 동아리 소개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목중학교와 공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스부 프란시스입니다. 저희는 학교 혹은 공청 등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기도 하고 가끔 대회 등에 참가하여 사람들에게 춤을 보여주는 동아리입니다. 특히 공청에서 열리는 와글와글이나 꿈나르샤 등에 참가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 댄스부 공연을 혹시 보게 되신다면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목중 댄스부 프란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봉사 동아리 체험입니다. 저희 체험의 뜻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운복지관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정말 아이들 목소리가 굉장히 명랑하고 기운이 넘쳐 보이네요.
그렇죠. 네. 아우.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활기찬 청소년 동아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예슬쌤이 동아리 담당자로서 혹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네, 잊지 못할 에피소드. 정말 혼란스럽고 지금 생각해도 약간 식은땀이 절로 나는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무엇이죠? 지금 이름이 벨리타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똥쟁이들이라는 이름의 초등학생 댄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이 똥쟁이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인데 갑자기 카톡으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갑자기 평일에요? 네. 오. 그래서 지금 공터 4층 풍덩실인데 와줄 수 있냐 해서 무슨 일이지? 놀랐겠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저를 앞에 딱 앉히더니 자기들이 춤을 보여주겠대요. 네. 그래서 저는 우와, 멋지다 이러면서 얼떨결에 춤추는 거 봐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나중에는 아이들 앞에서 저 혼자 춤추는 것도 보여주게 됐어요. 네. 예슬쌤도 춤을 추셨어요? 네. 진짜? 저는 애들은 다 보고 있고 예슬쌤 혼자? 네. 그거는 거의 똥쟁이들 거의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이요? 4명이서 한 명을 괴롭힌 모양인데요? 약간 거의 흡사 괴롭힘의 집단 모습이었고 괴롭힘의 현장에 직접 그 체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 약간 재롱잔치 느낌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뭐 춤까지 같이 추시고. 그리고 또 네. 랜덤 플레이 댄스도 쳤거든요. 그냥 괴롭힘이 아니라 그냥 서로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약간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네, 혼란스럽지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똥쟁이들 지금은 벨리타인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청소년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먼저 연락을 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보내봐요 라고 하는 제안이 되게 황당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맞닥뜨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슬쌤과 함께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드렸고요. 꼭 청소년 동아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 친구들은 공터 3층 꿈마을 청소년팀 사무실에 있는 곽예슬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예슬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그쵸.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유스 카페에 냉방을 틀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난방 없으면은 또 편안하게 있기 어려운 시기가 그쵸.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공터 라디오 웰컴 투 더 키리쇼의 컨셉을 좀 잡고 있는데 이제 다가올 연말과 연초에는 흔히 학령 전환기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학령 전환기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이제 가는 시기거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시기, 뭐 고등학교 3학년에서 뭐 대학이나 다른 사회 진출을 하는 시기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제가 게스트로 모셔서 한 해에 대한 소감과 소회들을 이제 물어볼 예정인데요. 그 프로젝트의 프롤로그로서 이제 예슬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슬쌤은 다 겪으셨잖아요. 초등학교도 그렇죠.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고등학교도 나왔고 대학교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살면서 어떤 생애 주기에 따른 고민들을 겪고 있고 예슬쌤 역시 그 시기들을 잘 지나왔는데 이제 그 시기들에 따른 예슬쌤이 경험한 고민들을 한번 쭉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예슬쌤 일단 초등학교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스펙타클했죠. 네, 예슬쌤 초등학교 시절 6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 네. 네, 어떤 일을 좀 겪었으며 좀 어떤 소감이었을까요? 저는 초6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그렇죠. 그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었는데, 잠깐만요. 초6 때 사귀어서 언제 헤어졌어요? 아마 중1 때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는 저랑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중학교는 다른 데 갔나요?
다 똑같은 데 똑같은데? 갔어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 문제가 저랑 그때 같이 다니던 친한 무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이 그 전 남자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슬쌤 친구가요? 네. 예슬쌤 전 남친을 짝사랑한다고? 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저랑 그 전 남친을 다시 이어주려고 네. 하는 거예요. 예, 예. 왜? 모르겠어요. 무슨 근데 마음이지?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전 남친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좀 그 친구랑 사이가 미묘해지고 모르게 약간 속은 느낌도 날 것 같고. 멀어지는 와중에 그 친한 무리 중에 또 다른 친구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서 그 무리가 완전 붕괴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역시 이제 초등학교 한 무렵부터 이제 연애에 관심이 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유스카페에 오는 청소년 친구들도 아주 주 관심사가 연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과 중2를 넘어가는 사이 되게 지독한 사랑 싸움을 경험하셨네요. 네. 그거는 어땠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이제 가는데 넘어가는 시점에 뭔가 약간의 기대감이라던가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되게 한 학년이라는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 선배들이 좀 무섭게 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맞아.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초등학교 6학년에는 그냥 친한 형 막 이런 거였는데 괜히 중학교 교복 딱 입으면은 맞아. 뭔가 이게 좀 바짝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아. 그리고 막 친구들 중에 한 번씩 선배들끼리 뭐 양을 맺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양이요? 양 언니, 양 동생 이런 걸 맺는. 그래서 그렇군. 그게 너무 약간 조금 무서웠어요. 확실히 초등학교와는 약간은 다른 문화를 중학교에서 체험을 하신 거군요. 어쩌면 좀 선배 문화, 좀 권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 예슬쌤 시절과 지금의 또 중학교 라이프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네, 또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6, 중1 넘어가는 시점에 지독한 사랑 싸움을 경험하고 이제 3년간의 시절을 또 새로운 환경, 중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여쭤볼 건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주로 했던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일단 성적이 조금 고민이 됐었고요. 고등학교도 그래서 뭔가 학군이 좋은 곳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제일 친했던 친구가 멕시코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네. 뭔가 혼자 남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없이 중학교 축제를 보내면서 뭔가 쓸쓸하고 외로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이게 좀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거는 뭐 이걸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 있는 중학교, 인근 중학교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점에는 사람들이 뭐 진로 선택을 일찍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되게 멀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슬쌤 경우처럼 막 외국으로 가거나 혹은 아니면 뭐 자사고라든지 자사고 막 이런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뭐 기숙사 학교 막 이런데, 혹은 뭐 대안학교 뭐 이렇게도 많이 가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청소년 친구들이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은 경험일 듯합니다. 자, 이렇게 이별을 또 극복을 하셨겠죠. 이별을 또 그렇습니다. 극복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또 고등학교는 또 아무래도 입시라는 거대한 벽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입시 어떠셨어요? 고3 시절의 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고3 때는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었어요. 뭐 입시 입시가 때문에. 네.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이제 저는 경남 창원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창원이 되게 저한테는 심심하고 답답한 도시였어요. 그 인디 영화를 그런 걸 보려면 부산까지 갔어야 됐을 정도로 뭐가 없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무래도 창원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으려면은 창원 밖에 있는 대학교를 또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이 입시 성적에 대한 부담이 또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좀 입시 스트레스는 좀 어느 정도로 겪으셨어요? 근데 일단 저는 부모님이 약간 자기주도 학습을 좀 중요시 여겨서 네네. 학원은 안 다녔거든요. 네네. 그런 거 때문에 뭔가 숙제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지만 이제 혼자서 해내는 만큼 뭔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가 끝난 다음에 좀 개운한 마음이었나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이 송출될 무렵은 2024년 올해 수능이 거의 끝나는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분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슬쌤한테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입시 고민 막 이렇게 엄청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고3에서의 치열한 입시 생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글쎄요, 제가 일단 제일 큰 목표였던 창원을 벗어나는 거에 성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간다고 해서 사실 뭐 인생이 다 결정되고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뭔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인서울에 가야 된다. 네. 뭐 서성한 뭐 서영고 이런 기준이 거 되게 가야 된다. 높으셨네. 그런 네. 세상의 네.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학령 전환기 특집으로 했던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기에서 공통적인 고민거리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특집을 준비할 예정인데 참 뭐 예슬쌤이 말한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알아가야지 라는 자세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능력이자 자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덧 라디오가 이렇게 좀 마무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슬쌤 뭐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이 월드 클래스 쇼에 나와서 좀 little bit nervous 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How you feel now? I'm so happy and proud of proud of yourself? 야. 야? 오케이. 한국말로 다시 해주시죠.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혹시 뭐 지금 첫 출연이시고 뭐 앞으로도 뭐 기회 될 때 다시 출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화에서 좀 미처 말 못했던 점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뭐 동아리 소개 뭐 이런 거 했을 때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봐.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뭐 TMI 내가 꼭 이거 준비했는데 말 못했다. 없습니다. 네. 뭐 지금의 주고받은 문답으로 예슬쌤의 성격을 청소년 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딩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2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그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과 근데 너무 이게 청소년 팟캐스트인데 이상은 씨 저도 참 정말 좋아하고 저도 되게 노래방 네. 가면 즐겨 부르는 네. 아티스트이지만 이게 좀 그래도 뭐 꼭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노래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거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한 거여가지고 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그럼 이상은 씨에 대해서 한 번만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이상은 씨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일단 비밀의 화원. 네. 아주 유명한 히트곡이었습니다.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 준비했고 혹시 한 곡 더 준비하셨나요? 네. 어떤 거죠? 자우림의 네. 팬이야. 팬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개의 곡을 메들리로 이제 연주를 하실 거죠? 네.
네, 그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 외칠 건데 한번 지금은 그 우쿨렐레 소리를 한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컴 투 더 키리쇼 외칠 거예요. 네, BGM 깔아주시고요. 네, 웰컴 투 더 키리쇼 17화 오프닝도 감미로운 우쿨렐레 소리와 함께했고 끝나는 마무리도 우쿨렐레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꿈마을 청소년팀 곽예슬 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에피소드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소개와 학령 전환기 때 할 수 있는 여러 보편적인 고민들을 예슬쌤의 경험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슬쌤이 준비한 두 가지 엔딩곡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과 자우림의 페니아 두 개의 노래 메들리로 들려드리며 웰컴 투 더 키리쇼 17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 외쳐볼까요? 웰컴 투 더 키리쇼. 하나 둘 셋.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랑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페니아는 안 부를게요. 페니아 왜 안 불러요?